자, 다음은 가성소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가성소다의 성질을 보면 우리가 가성소다라고 하는 것은 화학식으로 나타낼 때 NaOH로 표현을 합니다. 수산화나트륨이죠. 이 수산화나트륨은 옆에 보는 것처럼 무색 투명한 그런 결정 형태입니다. 이 가성소다가 탄산나트륨의 수용액에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을 넣어서 끓이거나 또는 식염수를 전기분해해서 얻을 수가 있는데 이 가성소다는 조회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이렇게 방치를 해두면 공기 중에 있는 H2O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서 흰색 가루의 형태인 그 탄산 나트륨을 형성을 하게 돼요. 이 식이 NaOH와 이산화탄소하고 반응을 해서 Na2CO3 탄산 나트륨을 형성을 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에도 잘 섞이는데 이때 물에 녹을 때 또 많은 열을 방출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가성소다는 합성 섬유나 비누의 제조, 또 석유의 정제나 제지공업 등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조섬유나 화학약품 등의 원료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조 공정에 대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전기분해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NaCl 수용액, 즉 소금물 수용액을 일단 수용액 속에 소듐 이온과 염화 이온, 그리고 H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온들이 각각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기분해를 하게 되면은 각 이온들이 전극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각 전극에서 기체가 발생하게 되죠. 이때 음극에서는 수소기체가, 양극에서는 Cl2 염소기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에 대한 반응식을 좀 보면 자, 우선 이 양쪽 극에서의 반응을 보면 플러스 극 쪽에서는 Cl 기체가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양극에서 발생하는 것이 이온 중에 있는 Cl- 이온이 양극 그 플러스 극 쪽으로 가면서 전자를 방출을 하고 Cl2 기체로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H 플러스 이온이 음극으로 가면서 전자를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소 기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H2 플러스라고 하는 거는 H 플러스 이온과 OH 마이너스 이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H 플러스 이온이 음극 쪽으로 이제 가면서 전자를 얻어서 이렇게 수소 기체로 발생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반응을 보면 NaCl 이 수용액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각 그 Cl 기체나 H2 기체가 발생을 했고 용액 안에는 OH- 이온과 Na 플러스 이온이 남아있기 때문에 NaOH 전체적으로 염기성을 띠는 그런 성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마법에 대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경마법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NaCl 수용액, 즉 식염을 이용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전기분해해서 수산화 나트륨을 제조하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 전기분해 방법에 해당이 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때 여기에서 양극 재료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 전극은 보통 흑연이나 티타늄 위에 산화 루테늄 피막을 입힌 금속 전극을 사용을 합니다. 음극 재료로서는 철을 주로 활용을 합니다. 이때 이 양극에서는 염소 기체가 발생을 하고요. 반응식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전기분해 방법과 동일하죠. 이 양극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응은 염소 기체가 발생을 하는 반응이고 음극에서는 수소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양극에서 염소가스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 염소가스 같은 경우에는 음극액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은 부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때 양극과 음극실을 각각 경막으로 분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경막 분리법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부반응이 발생하게 되면은 HOCl 즉 차염소산과 또 염소산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 반응식을 좀 보면 자, 이렇게 양극에서의 반응을 보면 염소 기체가 발생을 하고 또 이때 부반응이 생성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차염소산이 생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음극, 전극 재료로는 철을 사용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때 반응하고 나서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H2. 그리고 음극
주위에 있는 수산화 이온이 소듐 이온하고 만나게 되면은 NaOH가 생성이 돼서 이제 염기성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양극실에서 음극실로 용액을 보내 주었을 때 두 종의 액체나 기체가 섞이지 않도록 설치를 해 줍니다. 막을 설치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걸 역류를 방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양극과 음극에서는 서로 pH가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수은법은 전해조 내의 음극 전극으로 수은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극은 백금이나 흑연을 사용하고 음극은 수은을 사용을 하는 거죠. 이때 전해 반응할 때 수소이온 대신에 소듐 이온을 이용을 해서 나트륨 아말감을 만들어내고, 이게 다시 분해조 내에서 분해돼서 가성소다를 제조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나트륨 아말감이 물하고 반응을 해서 수산화 나트륨이나 수소기체가 생성을 하게 된다. 즉, 이 형성된 아말감이 분해하게 되면은 수산화 칼슘이나 수산화 마그네슘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수소기체를 방출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에서 수은법 전해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봅니다. 전해실과 분해실로 구성이 될 수가 있고요. 전해조에서는 아말감을 생성을 하고, 분해실에서는 이것을 다시 분해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전류 밀도는 경마법에 비해서 5배에서 6배 정도가 높고, 경마법보다도 제품의 그 품질이 상대적으로 좋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분해조에서 그 물 부피를 조절하면서 99% 이상의 고농도 가성소다를 제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수은법 같은 경우에는 수은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출이 될 경우에는 환경 문제의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온 교환막 같은 경우에는 경막식 전해조 내에 있는 경막 대신에 양이온 교환막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해조 내의 양극실과 음극실로 분리하는 이 양이온 교환막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이때 이 양이온 교환막은 양이온인 소듐 이온만을 통과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고농도의 가성소다 용액을 높은 수율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환경이나 공해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알칼리 용액에도 수명이 길고 또 강한 불 속의 이온 교환막이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가성소다 제법으로 가장 우수한 그런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그 경마법, 수은법, 이온 교환막법을 좀 비교를 해보면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이 있습니다. 전력비 같은 경우에는 수은법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전류 밀도라든지 전류 용량이 높고 또 전해에 필요한 전력량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력비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도에 대한 부분은 수은법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온 교환막법, 그리고 경마법 순서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조비적인 면에서는 경마법이 가장 높다라고 보고요. 순도적인 면에서 봤을 때 경마법은 1에서 1.5% 정도의 불순물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수은법과 이온 교환막법 같은 경우에는 그 순도가 서로 비슷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적인 문제로 봤을 때 이온 교환막법은 환경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경막법이란지 수은법 같은 경우에는 대기오염 대책이나 또는 수은 노출에 의한 그런 환경오염적인 문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